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꾸준히 늘어서 지금까지 모두 150명이 넘었는데요. 문제는 클럽에 가지도 않은 확진자, 즉 2차, 3차 감염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이들로부터 노약자들의 재감염을 막기 위해 요양병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당국이 파악한 이태원 관련 신규 확진자는 오늘 0시 기준 17명. 유흥시설을 직접 방문한 7명보다도 이들의 접촉자가 10명으로 더 많습니다. 이처럼 이태원에 가지도 않았는데 확진되는 사람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확진자 17명 중 방문자가 15명으로 대부분이었지만 이후 접촉자 비중이 점차 늘어나더니 13일 방문자와 접촉자 수가 9명으로 같아졌습니다. 어제부터는 접촉자 수가 방문자 수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오늘 정오 기준 파악된 153명의 확진자 중 63명이 2차 전파 이상으로 분류됩니다. 3차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20대 학원 강사로부터 동료 강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의 어머니 등이 감염됐고 이들로부터 4명의 3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접촉자 조사와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차 감염 사례까지는 아직까지는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그런 사례는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이 우려하는 건 이들로부터 고위험 시설에서의 노약자들에게 다시 감염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월 6만 명으로 예상되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신규 입소자에 대해 진단검사 비용의 절반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돼야 입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집단 감염 발생 현황, 현장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안전을 전제로 면회를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방역 당국과 함께 조속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이번 주말 밀집, 밀폐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삼가고 모임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홍대 앞 주점의 집단 감염도 이태원 클럽 관련 3차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악구의 한 노래방이 감염의 통로로 추정되는데요. 이 노래방은 방에 남아있는 비말을 통해 감염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코인 노래방입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이 노래방을 통해 홍대 주점으로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4일 홍대 주점 관련 확진자 가운데 가장 먼저 증상을 보인 20대 남성이 이 노래방을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대에 다른 20대 남성이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다음 날 이 노래방을 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가 역학조사에서 뒤늦게 노래방 이용 사실을 말하면서 확인된 겁니다. 우리가 당시 확진자 동선을 공개할 때 얘기가 안 나와서 어제 추가 진술하면서 본인이 별걸 노래방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들이 함께 노래방에 온 것은 아니고 3분 간격으로 다른 방에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래방에 다녀온 뒤 감염된 확진자가 이달 7일 홍대 주점을 방문했고 그 과정에서 일행 4명이 추가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래방은 밀폐된 공간을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노래를 하는 것 자체가 침방울이 많이 튀어 감염 위험이 큽니다. 노래할 때 대부분 마스크 안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감염자가 있으면 폭발적으로 환자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안에서. 한편 도봉구 코인 노래방을 방문한 뒤 확진된 10대 남성도 이태원 클럽 방문 확진자와 다른 방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사례에 대해 공조 시스템을 통한 감염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좁은 복도나 화장실 등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격리됐었던 서울구치소 직원이 오늘 새벽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재판도 이 여파로 대거 중단됐는데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주부터는 법정을 정상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정으로 향하는 출입구가 폐쇄되고 재판 연기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서울 서초동 법원 종합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이 대거 중단됐습니다.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구속 피고인이 오갔던 법원도 예방적 조치를 취한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법정에 가려고 하는데 중단이 된 경우는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법정은 전면 폐쇄됐고 청사 곳곳에 대해 방역 소독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구속영장 심사 등 급박한 재판은 청사 별관에 마련된 특별법정에서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구치소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는 재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서 민원 업무를 하는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구치소는 A씨와 접촉한 구치소 수용자 254명, 직원 23명을 즉시 격리 조치했습니다. 구치소 건물 앞엔 차량 이동형 코로나19 선별 진료소가 설치돼 접촉자에 대한 진단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A씨와 접촉한 수감자 7명이 이번 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찰 직원 34명도 자가격리됐습니다. 검찰은 구속 피의자 소환 조사를 중단하고 접촉자 등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이태원 클럽에 갔던 인천 학원 강사와 관련해서는 확진자가 1명 더 늘어 15명이 됐습니다. 이 학원 강사가 과외 수업을 했던 여중생이 다니던 학원에서 초등학생이 감염이 된 겁니다. 학원에서의 감염이 잇따르면서 등교를 앞둔 학부모들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인천시 연수구의 한 학원입니다. 이 학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4학년 A양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학원은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원 강사로부터 과외 수업을 받고 감염된 여중생이 다니는 곳입니다. 두 학생은 지난 8일 이 학원에 자율학습을 하는 공간에서 1시간 정도 함께 머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스크 벗고 있다가 좀 짧은 시간 동안 접촉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명은 선생님 근처에 앉아 있었고 다른 학생 한 명이 이제 선생님 쪽으로 가서 뭔가 검사받는 상황이었던 거죠. A양은 지난 11일 복통을 일으켰고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는 역학조사를 하는 한편 두 학생이 다니는 학원 3곳에 수강생과 강사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학생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자 학부모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다음 주로 예정된 고3 학생 등교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진짜 소수인 학원도 못 보내는데 학교는 보내기 더 힘들 것 같아요. 증상 없이 전염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좀 불안하긴 하죠. 지금 학교는 가는 거는 좀 빠른 것 같아요. 인천시의 교육 당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염병이 통제 가능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지켜보고 수도권 교육감님들하고 교육부하고 좀 협의를 좀 더 해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학원 강사에서부터 시작된 인천 지역 학생 확진자는 10명, 추가 검사가 계속되고 있어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인천 학원 강사에게 감염된 한 확진자가 교회 예배에 참석해 확산 우려가 컸는데요. 하지만 해당 교회에서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킨 덕에 추가 확진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인천의 교회입니다.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한 학원 강사와 접촉한 확진자인데 이 사실을 모른 채 지난 주말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접촉자만 200명이 넘습니다. 이 교회와 다른 확진자가 다녀간 교회 성도 760여 명을 검사했는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 사례처럼 대규모 전파가 우려됐지만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은 데에는 평소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한몫을 했습니다. 입장 시에는 발열 검사를 반드시 하도록 했고 손 소독은 물론 교회 안에서는 장갑도 끼도록 했습니다. 출입하면서 이름까지 다 쓰고 그래야 들어갈 수 있었어요. 교회 방침이고 이렇게 해야 안전하니까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교회 내에 새 마스크를 비치해 가지고 오지 않은 교인도 착용을 의무화했고 일주일에 2-3차례 방역 소독도 했습니다. 좌석도 지정해 거리 두기를 실시했습니다. 각 의자에 이렇게 스티커 표시가 돼 있거든요. 지그재그식으로 옆자리는 2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2월서부터 했으니까
불편함을 감수하고 평소 예방 수칙을 잘 지켜온 덕에 추가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겁니다. 시설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방역 조치를 고민하고 시행한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잘 지킨다면 집단 감염으로 인한 2차, 3차 감염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모범 사례라고 방역 당국은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놓고 연일 중국 탓을 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급기야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전방위 압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의문의 여지 없이 중국에서 왔다는 발언을 또 이어갔습니다. 중국이 초기 정보를 통제하는 바람에 전 세계 확산을 초래했다는 입장입니다. I'm not happy with China. They should have stopped this at the source. They could have stopped it right at the source.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폭스 비즈니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선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끊으면 연간 5천억 달러, 약 600조 원 이상을 아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관계를 끊으면 중국산 물건을 수입할 필요가 없으니 그만큼 매년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나아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됐지만 회계 규칙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도 가까운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중국의 책임을 묻는 관련 입법을 추진하면서 중국 기업의 미국 주식시장 상장을 금지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미국 주도의 금융 질서에서 중국을 퇴출시키려는 시도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미국 정부는 운용액이 모두 6천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공적 연기금 자본을 중국 주식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 비즈니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내용을 다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후원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가 이번에는 8억 원가량의 보조금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공시 입력이나 회계 처리 오류에 대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공개한 정의기억연대와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의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17년 여성가족부는 정대협의 전시성폭력 실태기록 등 사업에 8,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정의연과 정대협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모두 13억 4천만 원입니다. 이 같은 국고보조금은 관련법에 따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홈택스에 나와 있는 정의연의 공시자료를 보면 그 액수가 다릅니다. 2016년부터 3년간 보조금 수익은 0원, 2019년은 수령한 보조금 7억 4천만 원 가운데 5억 4천만 원만 올라가 있어 8억 원가량이 누락돼 있습니다. 공익법인으로서의 어떤 심각한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응당의 법적 혹은 행정적 책임을 져야 될 걸로 봅니다. 이에 대해 정의기억연대 측은 공시 입력이나 회계 처리 오류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여성가족부는 법령에 따라 실적 보고를 받아와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필요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서부지검은 시민단체들이 정의연 관계자들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 4부에 배당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경찰이 LG전자 영업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LG전자 관계자가 채용 청탁을 받고 지원자 여러 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서울 중구에 있는 LG전자 영업본부와 마포구에 있는 서버 보관 장소 등 두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관 10여 명이 투입된 전격 압수수색.
경찰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LG전자 관계자가 청탁을 받고 자격이 부족한 지원자들을 채용한 혐의를 포착했으며 이미 LG전자 관계자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부정 채용이 의심되는 대상자는 10여 명에 이르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부정 채용 대상자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채점표 등 채용 관련 자료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부정 채용 대상자가 누군지와 규모,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LG전자는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필요할 경우 별도로 입장을 내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최근 금융권 등에선 채용 청탁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은행 신입사원 채용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지난 3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또 유력 인사의 가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서도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금융권과 대기업 등의 부정 채용이 밝혀져 사회적 지탄을 받은 가운데 LG그룹 어느 선까지 채용 비리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용산 미군기지 담장 일부가 68년 만에 철거됐습니다. 올 하반기 미군 장교 숙소터를 일반에 개방하기 위한 절차인데요. 미군 기지 반환과 용산 공원 조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산기지 벽돌 담장 일부가 전기톱에 잘려나갑니다. 곧이어 중장비로 담장을 붙잡아 넘어뜨립니다. 용산 미군기지 내 장교 숙소 5단지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한 첫 작업으로 공사 차량이 드나드는 출입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1952년 용산에 미군기지가 들어선 뒤 담장이 철거되는 건 68년 만에 처음입니다. 담장 밖에서는 이 공사용 가림막 때문에 안쪽을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쪽에서 진출입로 공사가 마무리된다면 이 가림막도 곧 철거할 예정입니다. 미군기지 동남쪽 끝 5만 제곱미터 넓이의 장교 숙소 5단지는 1986년 우리가 돌려받았지만 미군이 다시 임차해 지난해까지 사용했습니다. 지난해 말 용산공원 조성 추진위원회는 비어있는 이곳을 올 하반기 완전히 개방하기로 결정했고 후속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건물 일부를 개조해 전시 공간과 휴식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토론 공간도 만들어 공원 조성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모을 계획입니다. 장교 숙소 5단지에 대한 개방은 용산공원 조성의 그간의 성과에 대한 대국민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정부는 올 하반기에 4,500명 규모의 국민 참여단을 꾸려 용산공원 조성 계획안에 대한 권고안을 받은 뒤 내년 6월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도와 남해안 부근에 아주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100mm 이상의 폭우가 집중되기도 했는데요. 밤사이 비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아침까지도 약간의 비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제주 지역도 최고 40mm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 중에 습도가 높은 만큼 해안가와 산간, 제주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같이 되지 않는 곳도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14도, 대전 15도, 청주와 대구 16도, 부산 17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큰 폭으로 오르겠는데요. 서울과 대전이 23도, 청주 25도, 대구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영남과 일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다시 초여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 제주 부근에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은 낮 기온이 더 큰 폭으로 오르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